어제는 봄비가 내리면서 참 포근했지. 아, 봄인갑다 싶었는데 또 지난 겨울 되돌아보면 날씨가 와 이렇노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 한겨울인데 봄꽃이 활짝 피기도 했고 여름 장마 같은 날씨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기후위기 때문이라는데 기후위기 부산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신라대 에너지화공학부의 최경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위험하다, 기후위기 심각하다 이런 말씀 많이 했는데 백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 수치로 따져보면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정량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굳이 이제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네. 한 60에서 7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60에서 생각합니다. 70. 네. 예. 네네. 그러면은 이제 부산에서 특히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우선 먼저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겨울철에 이제 꽃들이 개화하는 이상 징후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벚꽃 개화 시기도 좀 앞당겨진다는 걸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잘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여름철 폭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줄 수 있고 또한 우리 부산의 경우는 이제 해수면 상승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우리 국립해양주서원 자료를 본다면 우리 부산도 89년부터 20년까지 약 30년 동안 한 2.76mm 정도 상승한 것으로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76mm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 자료고 미국 나사 자료를 한번 보면 향후 이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1m 정도 상승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는 사실은 이제 동경 내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제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결코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제 부산시 탄소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예, 우리 위원회는 6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이제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그리고 이제 흡수원하고 이제 적응을 한 분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민 실천 협력 분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그 이행에 대한 부분하고 기본 정책 방향 같은 것을 설정한 것을 이제 점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비전이나 목표들을 통해서 이제 녹색 성장 관련 행정 계획들이 잘 이행되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부산시가 해양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기후 위기 대응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특히 이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 수도라고 일컬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해양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선박, 물류 등 여러 인프라들을 갖추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하고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네네. 선박이라든지 물류 유통 과정에서의 이제 신의 에너지 같은 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해상 풍력, 다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재생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네. 이제 탄소 흡수원이라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 카본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게 블루 카본이 뭐냐면 이제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을 이제 흡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해양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요. 네. 끝으로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공 용어긴 하나 CCUS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인데요. 지중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중에서 이 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을 이제 그 새로운 감축 기술로서 관심을 굉장히 받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해양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카본이나 CCUS 지금은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몇 년 안에 이 뭐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해서 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후 위기 이쯤 되면 좀 적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부분 얘기가 나오니까 거의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 이제 홍수가 오지만 또 반면에 이제 가뭄도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물 재이용률 같은 걸 높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건의 경우 사실 아열대성 질병들이 지금 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라리아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발하는 걸로 질병이 발생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예방관리 체계도 이제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가 이제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생태계의 경우도 이제 교란종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기상재해 경보라든지 피해 경감 시스템 같은 것도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산 분야 같은 경우도 이제 양식 자원 변동에 따른 이제 대응 방안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런 적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 쭉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부산시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사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응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대책을 수립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기후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적응과 완화, 다시 얘기하면 감축 두 가지 분야를 하는데요. 이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적응에 관한 부분은 이미 부산시에서 2021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이미. 네. 그리고 이제 이 감축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CO2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부산시에서 이행하고 있는데요. 예. 생곡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같은 것을 감축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커피 찌꺼기 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실용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37% 정도 감축하겠다고 부산시에서 대책을 수립을 해놓은 상태예요. 예. 굉장히 수립을 잘 돼 있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커피 찌꺼기 자원화 사업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뭐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요즘 참 커피 마시는 게 엄청나게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예.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는 이 찌꺼기를 갖고 이 커피 찌꺼기를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이걸 갖고 사실 하나의 발열량이 커피 찌꺼기가 생각보다 발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하나의 연료화 시키는 방안으로 1차 사업을 제가 알고 있게 아마 이행을 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사업을. 예.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미 그 사업이 완료가 됐고 올해 2차 사업을 공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 예. 뭐 탄소가 몇 %까지 몇 년도까지 줄어들고 이런 설명을 들어도 사실 저희는 뭐 체감이 안 되니까요. 계속 뭐 날씨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시죠. 그래서 걱정이 예. 많습니다. 이런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런 효과를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축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감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도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잘 대처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각 그 광역 지자체에서도 이런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를 발족을 시켜서 다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용어부터가 좀 정리가 네네. 돼야 되는 게 그 탄소를 앞으로 더 배출하지 않는 방법과 그리고 기존에 네. 있는 탄소를 감축하는 방법 뭐 이렇게 좀 따져 본다면 네. 지금 추구하는 방법들은 지금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 지금 뭐 탄소 흡수하는 블루카본이나 CCUS 이런 게 발달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네. 좀 더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 한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출 대비 그 나오는 배출량을 흡수원이나 기술을 통해서 저감해서 배출량 자체를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 탄소 중립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050년까지 배출량 자체를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야심찬 계획도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2050년까지는 계획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때로는 우리나라에서 감축 못하는 배출량을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탄소 저감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것들을 감축량을 우리나라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자체를 아예 뭐 처음부터 재료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흡수를 통해서 흡수나 감축 기술을 통해서 재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탄소 재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라대 에너지화학공학부 최경식 교수였습니다.